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선풍수 신안개부령 제34대 전수자 박민천입니다. 풍수 만서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기와 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와 운. 기는 무엇인가? 기는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그 기에 의해서 운이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음기와 양기에 의해서 운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밝혀냈다는 말씀하고요. 그러면 인간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운을 찾는 거죠. 운을. 인류가 다 같이 지금까지 운을 찾고 있는 건데 이 운을 밝혀내지를 못했는데 풍수지리학을 연구하면서 운이 결정되는 과정을 밝혀냈다. 그래서 이 운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풍수지리학, 즉 자연활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 운을 밝히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말할 게 없어졌습니다. 왜냐? 인간사, 세상사가 다 이 운에 의해서 잘 되고 못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인류가 이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했는데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할 말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참 이러고 보니까 인류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진리를 밝혀내지 못해서 지금까지 인간사가 아마도 거의 다 90% 이상은 불행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운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뭐든 여러 가지가 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문제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려서 지금 제가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저로서는 아주 답답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든지 그 원리를 찾아야 돼요. 아프면 어디가 아픈가, 또 애가 울면 왜 우는가를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찾지 않고 결론만 자꾸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돈만 벌으려고 그러지 돈이 어떻게 벌려지는 그 원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로서는 참 안타깝고요. 그것을 알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에는 그 답이 아주 쉬운 데 있었다라고 제가 이번 그 풍수를 밝혀내고 나서부터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각 분야별로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그러면 이 대통령이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그 분야의 모든 것이 잘 되려면 그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면 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운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대통령이 풍수지리학을 알아야 나라가 잘 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이 부디 이 박민찬 제가 연구한 이 자연활용법 풍수지리를 대통령이 빨리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0만 불 된다는 건 제가 수백 번도 얘기했죠. 이제 4차원서부터 저는 9차원이라고 봅니다. 이 4차원의 그 산업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자연의 이치에서부터 풀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여기서 풀면은 이 4차원, 5차원, 7차원 이런 세계가 다 풀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먹거리 원조입니다. 먹거리 원조. 오늘의 풍수만설 먹거리 원조. 지금 현재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먹거리. 결국은 먹거리 찾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그룹도 미래 먹거리가 저 IT 휴대폰 하나 가지고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거기도 걱정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제는 이 인간이 노력으로 해서 할 거는 다 밝혀냈거든요. 개발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또 개발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개발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인류는 아주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가 어디서 있는가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전해왔지 않습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 이게 무엇인가? 인간은 만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자연 만물에 의해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만물의 영장은 어떤 행동까지 가능하냐? 다른 동물보다 우리 인간은 IQ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IQ가 높다 보니까 이 만물을 가지고 창조를 하죠. 그러니까 만물을 활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되고 지금까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밝혀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편리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만물을 활용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 그러냐? 소우주라고 그러죠. 소우주. 우주를 축소시킨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 개개인에게 대우주가 우리 인간들 개개인에게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만물의 영장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간을 지배합니까? 바로 돈으로 하지요. 돈으로 인간을 지배합니다. 현재 세상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돈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미국 같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바로 돈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벌써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돈 가지고 나라도 이 돈이고 또 우리 개인 대 개인도 돈이고 또 우리 가정의 형제들도 다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대우를 받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돈이 없으면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도 눈치를 봐요. 돈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영리하고 훌륭하고 똑똑해도 돈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세상이 다 돈이에요.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 지배하는 것은 돈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박민찬이도 지금 이렇게 훌륭한 대단한 위대한 이런 인류 최초로 위대한 연구를 했는데 바로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것을 알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에는 재색 명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 있으면은 색도 사고 명예도 사고 학문도 산다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지영 왕 회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뤘습니까? 그분도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다 했어요. 할 걸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손 안 댄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발전에 그분 손길이 다 닿습니다. 그분이 뭘 가지고 했습니까? 돈 가지고 한 겁니다. 돈 가지고 그 밑에서 박사,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밑에서 그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정지영 회장님이 그만큼 돈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큰 발전을 시켰다. 돈이 최고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납니까? 돈은 어디서 발원되는가?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돈을 먼저 우리가 돈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돈이 어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가가 아니라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가는 그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어디서 발원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운이 있어야 돈이 벌어집니다. 누구라도. 그럼 운은 어제 제가 강의한 대로 운은 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음기와 양기.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음기와 양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내가 음기와 양기를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개인의 운을 갖게 하는 것은 직계 조상의 영향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터, 양택, 여기에 영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향이 되어 있으면 내가 미래도 보장되어 있는 거고, 이 음기와 양기가 제대로 돈을 벌게 안 되어 있으면 나는 미래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이젠 준비가 됐으면 그것이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운을 갖게 되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은 음기와 양기인데 여러분들은 음기와 양기라는 것을 잘 모르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감청을 못하죠. 이것도 전문가, 풍수지리학 전문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풍수지리 전문가들 2만 명이라, 전문가 풍수지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2만 명이라는데 2만 명이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박민찬이 외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기와 양기에 의해서 운을 갖게 하고 운이 있어야 돈을 벌게 한다는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도 없다고 강조하는가?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 봐야 역시 괜히 경비만 들어가고 나중에 배신당하고 아주 속상해요. 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박민찬이한테만 찾아오면 되느냐? 물론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너무 오만하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저 사람 저 혼자 잘났다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할 수 없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저는 얘기하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서 저하고 인연이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 얘기가 일리가 있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아마 인연이 될 것입니다. 그거는 저와 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가 안 통하는 사람은요 저하고 인연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돈은 음기와 양기다. 이거를 알게 되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미래의 먹거리가 어떻게 된다, 보장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개인한테만 적용되는가? 아니죠. 당연히 기업에도 적용되고 나라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운이라는 게 있어야 그거만큼 발전할 때니까. 그래서 아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운을 갖게 하는 풍수지리학, 자연활용법은 우리 대한민국만 갖게 되나요?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죠. 전 세계가 똑같이 영향이죠. 왜냐?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치, 원리, 이 요소는 전 세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학은 세계 기초학문이다. 세계 인간 기초학문이다. 세계 학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자연활용법은 인류 최초, 최대, 최후의 인간 기초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입니다. 인류가 발생된 후에 지금 이 운을 찾고 있는 것인데 이거로 해서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그냥 뭐 고운 마음 쓰고 뭐 공자 말씀을 해서 진리가 아니고 먹거리를 찾는 게 진리예요. 인간은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는 재생명리니까 당연히 진리라는 거는요. 돈 버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이것이 인간 기초학문이 밝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풍수지리학을 이제 35년째
만 34년째 연구를 하면서 제가 1994년도에 이러한 인류의 진리 헌장이라는 걸 저는 써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1994년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위대한 대자연을 통하여 인간에게 중요한 기초 학문이 발견되므로 인류 최초, 최대, 최후의 진리를 개발하게 되었다. 당연히 이게 밝혀졌으니까 이게 개발된다. 과학으로 증명된다. 이것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제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는 21세기를 기준으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 목적함과 꿈을 이루게 되었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21세기 앞으로는요. 이 본 연구를 가지고 목적함대로 누구든지 이제 맞춤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함과 꿈을 이루게 되었다. 이는 천지창조, 지구의 대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대의 선물로서 자연과 공생공존의 뜻을 받들어 세계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거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창조, 이 지구의 그 대자연이 인간의 지금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 최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연활용법이라는 걸 모르다 보니까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현재는 1% 약 1%만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지게 이렇게 이 지구가 우리 세계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자연을 이제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는 자연을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자연을 훼손하거나 자연을 가치 없이 본다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치 있게 우리가 밝혀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준 혜택을 우리는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미래의 먹거리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헌장을 저는 94년도에 23년 됐는데요. 제가 써본 것입니다. 자연을 밝히고 보니까 우리 인류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인류 먹거리가 멀리 있었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인류의 먹거리가 멀리 있었다면 우리가 힘들죠. 그러나 아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늘 생활하는 우리가 현재 이 자연에 적용하고 사는 이 자연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참 우리 인간은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인류의 먹거리가 가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인류의 그 진리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밝혀낸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연 덕분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 자연이 우리나라가 지구의 중심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축이다 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27도 3이라는 그런 우리 나라의 위치가 동서남북으로 봐서 27도 3이니까 거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 어머니라는 거죠.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기초가 되는 거고 원리가 되는 거고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가정에 부모님이 계심으로써 자손이 태어나서 그 부모님의 중심으로 자손들이 성장하고 또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부모님의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자연을 보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위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밝혀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제가 우리나라 자연 위력에 대해서 강의를 한 바 있죠. 그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자연의 기는 상상할 수 없이 좋다. 모든 것은 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가 운을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기가 좋다라는 걸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제가 연구한 것을 발표를 했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정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네 가지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첫째는 우리나라는 지구의 중심축이라는 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뭐냐? 우리나라 산이 70%. 이 산은 그냥 산이 아니에요. 다 이 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기에 의해서 사람이 그런 생기를 더 갖게 하고 또 정을 더 많이 갖게 하고 기가 양적인 기질, 1등 이런 그런 기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갖게 하고 우리나라가 수의 나라다. 수. 목화금수도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가 5가지 종류 아닙니까? 이 5가지를 지배하는 게 뭐냐? 수,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위력이 되어 있다. 또 사계절이 있고 24절기가 있고 이 절기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오행이 다 들어있어서 이 사람의 편안한 운명, 좋은 운명으로 결정되게 할 수 있는 그 자연의 요건이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위력 덕분으로 바로 이 연구를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박민찬이가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자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연구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밝혀지게 된 것이다. 즉 박민찬이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영리해서 밝혀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연의 덕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영광이고 정말 천국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에 맨날 살았으니까 이걸 모르고 더 많은 걸 추구해.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불만 있다고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지금 사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정말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정말 영광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활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세계를 리드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부자 돼갈 수 있고 신선히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지나치게 이 우리나라 것, 우리의 이 풍수지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만 생각해. 다른 나라 것만 생각해. 다른 나라에 뭐가 그렇게 좋아요? 우리 자체가 정말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그만큼 정말 가치 있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 다 가보셨잖아요. 세계 우리는 자유롭게 여행 다니지 않습니까? 가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가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최고 살기 좋다는 것은 전 세계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불만을 가지고 너무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요 정말 이 나라 발전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젠 풍수지리학을 통해서 이게 모든 것을 밝혀냈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석가모니 공자 예언을 모두 풀었습니다.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상천하유화 독존이라고 그랬죠. 그게 뭔 뜻인가? 이 지구상에는 내가 최고다. 세상에는 내가 최고다 그랬어요.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나 하나만 가지고 보면 이게 맞는데 또 각 분야별로 보니까 또 최고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 각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각 기업에는 최고 CEO가 있고 또 나름대로 그 밑으로 각 분야에 또 전문가 박사가 있고 다 있어요. 각 분야에는 또 최고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부처님 말씀은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엔 체구가 있다는 말까지 포함된 겁니다. 모든 것은 체구가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의 체구가 뭐냐? 바로 이 자연활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를 다 같이 평화롭게 살 수 있으니까 부처님은 바로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부처님의 예언을 분명히 풀었죠. 다음 공자 예언을 보겠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닫고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세계를 평화롭게 살게 하지 못했다. 세계 평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세계 평화를 못했다는 건 뭐냐? 이 자연활용법, 세계 평화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몰랐다는 것이죠. 몰라서 못했는데 이게 이제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걸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인류의 3대 성인이 공자, 석가모니, 공자, 예수 아닙니까? 예수는 큰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그 성경 말씀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요. 예수가 한 말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석가모니 공자가 예언한 이 말을 자연의 이치에서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저로서는 이제 밝힐 걸 다 밝혀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것을 예언했는데 이거를 또 밝혀낸다라는 그 뒷받침되는 얘기가 있어요. 500년 전에 그 남사고 선생 있죠. 이분이 격암유력이라는 그 예언서를 전해왔는데 여기에 보면 만국할계 남조선이라고 있고 지상선국 조선화라고 있습니다. 그 만국할계 남조선이 뭐냐? 우리 남쪽 이 조선에서 세계의 진리를 밝혀낸다라고 남사고 선생이 500년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지상선국, 우리 조선이 신선이 사는 나라가 된다라고 예언을 한 건데, 그럼 남사고 선생의 예언을 제가 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0년 전, 2600년 전에 예언한 거를 500년 전에 남사고 선생이 이렇게 된다라고 확신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를 제가 풀어낸 겁니다. 그 남사고 선생은 누구냐? 제 직계 스승이십니다. 이 풍수지리 신한계 무령설이 조선국사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저기 선인들에서 전해 내려왔거든요. 그 조선 중기의 남사고 선생이 제 스승입니다. 제 책에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책에 천년의 날에 한국의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안 보실 텐데요. 여기 조선 중기 남사고 선생 있죠. 네, 여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사고 선생이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풀어낸다라고. 그런데 풀어냈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기, 그러니까 불경, 그러니까 불교 사전에 보면 우담바라라고 있어요. 우담바라. 그 우담바라의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3000년 안에 핀다는 꽃이에요. 3000년에 핀다는 꽃. 그 3000년에 핀다는 꽃이 뭐냐? 바로 그 3000년이 돼야만 인류의 진리가 나온다. 인류의 진리를 밝힐 그런 인물이 나온다. 인류의 경사스러운 일이 나타날 때를 우담바라가 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풀어보니까 바로 석가모니 그 예언이 풀려졌으며 우담바라가 피었다. 지금 30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불기 2600년인가 되는데요. 2600년 됐는데 그 역사학자들에 의해 보면은 450년이 빠졌다는 겁니다. 역사에서. 그래서 이걸 더해보면 3000년이 분명히 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3043살이래요. 올해. 그러니까 3000년 만에 핀다는 그 우담바라라는 것은
풍수지리하겠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 이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선상 제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결론은 운입니다. 운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자연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 자연을 활용해서 다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걸 아무리 제가 밝혀냈어도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진리는 그냥 땅속에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도 밝혀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밝혀낼 수도 없고, 제 이 연구가, 이게 사장된다면 정말 이 인류가 통탄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천지 창조의 진리를 밝혀냈으나 알아보는 일 없어 천지에 다시 묻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